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 3월 16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주요 이슈 사항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으로 고전하던 미국 머니마켓 펀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불태와 양적 완화로 회생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총 자산이 거의 3조 달러에 달하며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MMF는 그동안 부진한 수익률에 떠나는 투자자를 잡으려고 거래 수수료를 낮췄고 일부는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부진의 이유 중 하나는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로 MMF가 투자할 만한 안전한 단기 채권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MMF는 대신 미 국채로 몰려들었으며 이는 미 국채 금리를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불태와 양적 완화가 실행되면 새로운 단기 채권 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불태와 양적 완화는 패드가 돈을 찍어 장기 주택담보증권이나 국채를 사들이되 발행한 화폐를 시장에서 저금리에 단기로 다시 차입함으로써 전반적인 유동성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패드는 시중에서 자금을 빌리면서 단기 국채를 담보물로 맡기게 됩니다. MMF는 이 단기 국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불태와 양적 완화가 실행되면 모든 종류의 단기 채권 금리가 상승할 것이며 MMF의 수익률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레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주장했습니다. 레커 총재는 성명을 통해 패드가 초저금리 기조를 오는 2014년까지 유지한다고 밝힌 데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총재는 패드의 결정에 반대한 이유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저금리를 정당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재는 미 경제가 완만한 확장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패드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고 있다며 경제가 확장세를 이어감에 따라 패드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피하고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레커 총재는 1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다음은 뉴욕 증시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수 세력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식 뮤추얼 펀드에서는 투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며 전문가의 투자 의견은 비관일색이기 때문입니다. CNBC는 펀드에서 수십억 달러가 빠져나가고 애널리스트들이 경고를 보내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만이 주식 매수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개인투자협회는 앞으로 주가 강세를 예상하는 낙관론의 비중이 45%로 약세 전망 27%보다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투자협회는 퍼센트포인트 기준으로 강세 전망이 약세 전망 비중을 두 자릿수 이상 웃돈 것이 11주째로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최장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베스터스 인텔리전스의 최근 조사에서도 낙관론이 43%, 비관론이 26%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을 제외하고는 증시에서 빠져나가기 바쁜 상황입니다. 주식 뮤추얼 펀드는 올해 들어 9.8%의 높은 수익률을 올렸지만 지난 2월부터 총 12억 달러의 투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반면에 채권, 뮤추얼 펀드로는 6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됐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채권 펀드의 총 투자금은 296억 달러로 25억 달러 규모의 주식 펀드보다 11.5배가 많았습니다. 기업 내부자는 2월 한 달간 68억 어치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증시 애널리스트도 비관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11%나 올랐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지수의 10개 업종에 대한 매수 의견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업종에 대한 매수 의견 비중은 64.8%에서 61.6%로 그보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매수 의견 비중은 36.6%에서 31.9%로 감소했습니다. 유럽계 기업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투자자들이 현재 랠리에서 안전지향적인 거래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주식이 매수 의견 없이도 상승하는 것을 보면 굳이 투자 의견을 상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그리스가 유럽연합을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쓰비시 경제 리서치가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통해 그리스의 탈퇴가 미쓰비시의 주요 시나리오라고 알려졌습니다. 최근 그리스 구제금융은 프랑스 선거 이전 일시적인 해결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다음에 그리스가 또다시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면 아마도 독일은 거부할 것이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애초에 그리스가 EU에 가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미 거부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그리스의 EU 탈퇴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있는 가운데 그리스의 EU 탈퇴는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13년 선거를 앞두고 달성할 수 있는 인기 있는 목표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을 유로그룹 차기 의장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다른 국가의 정상들과 함께 장클로드 융커 현 유로그룹 의장의 뒤를 이을 만한 인물로 쇼이블레 장관을 추천하자는 구상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현재 쇼이블레 장관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와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유로그룹 의장직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결정이 5월 초에 시행되는 프랑스 대선 2차 투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쇼이블레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겠지만 독일 내부 정책에 관여할 시간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달러에는 미국 국채금리가 최근 급등세에서 벗어나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딜러들은 최근 급등하던 미국의 국채금리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달러엔이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 미쓰비시 은행은 지난 한 주간 달러화가 엔화에 대해 3엔 정도가 올랐다며 투자자들이 주말을 앞두고 포지션 조정에 나섰다고 언급했습니다. 은행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멈추면서 달러화가 소폭 낮아졌다며 그러나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 달러화가 상승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달러엔 환율이 미국의 경제 전망과 국채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레디트 아그리콜은 이날 오후 발표될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와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 미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달러엔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일본은행 금융정책위원들은 구체적인 물가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BOJ가 추가 완화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일 공개된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 열린 금융정책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일부 금정위원은 새로운 물가 표현이 필요한 경우 중앙은행이 추가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음을 더 확실하게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물가 목표치가 통화 완화 정책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위원 모두가 국채 매입을 늘리자는 데 동의했으며 동시에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이 부채의 화폐화가 아님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BOJ는 일본 중앙은행은 또 그동안 모호했던 물가 표현을 물가 안정 목표치로 변경하고 물가 상승률을 당분간 1%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글로벌 국채 시장을 비롯한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완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위원은 일본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일본의 경제활동이
여전히 부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금일 21시 30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표로 최근 고용지표와 더불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달러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22시 15분에는 산업생산이 발표되며 22시 55분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가 발표됩니다.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는 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의 금융상황과 내구재 구입 조건 등을 질문, 높은 시사성과 선행지표의 구성 항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달러 강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은 뉴질랜드 퍼포먼스 서비스 지수와 유로존의 경상수지 및 건설 부문 생산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의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16일 KB투자증권 FX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